뉴스타파는 김만배 신앙님의 원본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짜깁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에는 김만배 씨가 아니 그 조우영이 윤석열을 못 받고 커피도 아이 뭐 밑에 있는 직원이 타줬고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쏙 빼고 불리한 부분은 쏙 빼고 유리한 부분만 보도했다라는 짜깁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할 땐 원본 짜깁기. 2021년 9월 15일 원본을 보면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라고 신앙님이 묻자 응 박모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라는 녹취가 쭉 이어집니다.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그러자 김만배가 통했지 까지 뉴스타파는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원본엔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님이 조우영은 그러면은 박모하고 커피 마시고 온 거야? 윤석열하고 커피 마시고 온 거야? 라는 윤석열이 커피 타서 보냈대. 난 핵심적인 부분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니 혼자 타주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검사랑 마시겠어. 검사 누구랑 만나는데? 박모를 만나는데 박모가 뭐 얼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못 만나고 왔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한 부분은 쏙 빼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요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논란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그때 한창 이재명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그 조우영한테는 커피 왜 타줬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뉴스타파의 보도였잖아요. 네. 근데 저 뉴스타파 갖고 있었던 원본을 보니까 바로 그 뒷부분에 신앙님이 물어보잖아요. 윤석열은 봤어? 만났어? 커피를 누가 타준 거야? 라고 묻는데 그 뒤에는 윤석열을 보지 못했다라는 대목들이 쭉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왜 보도에서 삭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 문학가들이 왜 세계적인 문호가 되는 줄 아십니까? 검열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는 겁니다. 저게 지금 녹취가 그냥 녹취가 아니고 대단한 녹취예요. 예. 잘라서 쓸 것, 빠져나갈 것이 저 안에 다 배치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상하고 예. 의도하에 녹취를 한 걸로 보인다. 예, 이 녹취 전체를 읽어봐봐. 내가 언제 윤석열 욕한 거 있어? 없어. 그러나 편집할 때는 마치 윤석열이가 구해준 것처럼 딱 되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그 안에 다 섞였잖아요. 원본이 공개됐을 때의 시나리오까지 들어가 있다. 종합적인 뭐 탁월한 작품인 거죠. 그게 프로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1억 6천만 원짜리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결론이 그런 거였다면 윤석열은 보지도 못했고 조영이가 혼자서 뭐 언제 검사하고 맞빠져서 커피 마실 주제나 돼? 네. 그게 맹점이었으면 저런 얘기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전체 녹취를 보면 김만배가 하고 싶은 결론은 조우영이 어떻게 검사를 만나? 그런 주제도 안 자기 됐지. 혼자 커피 마시고 왔지. 뭐 이게 결론인데. 수사관 한 놈이 커피 타주는 거 겨우 옆에서 쭈그리고 마시다 온 거지요. 근데 이 녹취가 둔갑이 됐어요. 윤석열이 커피 타주더니 수사를 무마할 대로 둔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러시아 작가들이 섭작을 하잖아요. 또 나온 러시아 작가. 네.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하고를 그 안에 다 쓰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예. 짜르 체제하에서. 이제 그런 것처럼 저 작품은 정말 탁월한 1억 6천만 원짜리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인데 확실히 둔갑했어요. 김관삼 변호사님. 네. 이 원본 미공개 부분까지 보면 혼자 타주니까 직원들이 먹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랑 만나.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아닌 것이 둔갑을 했어요.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서. 윤석열이 커피 타주고 사건 무마시켰다라고 둔갑을 했어요. 1차 둔갑. 그리고 이걸 MBC가 받아서 뭐라고 보도했다고요? MBC 제목? 보도. MBC 보도 말고 MBC 보도 전에 뉴스파다 보도가 핵심 아닙니까? 네. MBC 보도 제목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점점 사건이 없어졌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다 둔갑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 가짜 짜집기 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저 자리에 들어갈 하등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70분 정도의 내용 녹취를 갖고 뉴스타파는 뭐라고 제목에 보도했냐. 김만배 육성파일. 꺽쇠를 듣습니다. 자극적이죠.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게 뉴스타파의 제목입니다. 이건 한 2단계 더 나갔군요. 네. 윤석열이 박영수를 동원해서 수사를 무마했다. 이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박영수가 윤석열 통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이렇게 둔갑이 돼요? 지금 원본을 보니까 정작 커피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녹취록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대부분 뭐 사건에 있어서도요. 자기의 유리한 부분을 하고 중간에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나 검찰에 내게 되면 원본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원본 안 가져오면 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72분, 1, 2분 있는 걸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검사가 커피 타준 것도 아니고 직원이 타줬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도 못 만나고 왔다라고 신앙님이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것은 대장동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장동과 딱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편집을 해서 마치 그 당시에 대장동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던 이재명 구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선거 결과에 실패는 했지만 예. 그러면 이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난 그 당시에 21년 9월 15일에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인터뷰한 내용을 어떻게 쓸까를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점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시점이 제일 좋겠다 해갖고 이거 이제 터트린 거예요. 그러면 1억 6,500 간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성춘 정책위 부의장도 이 인터뷰는 허위 인터뷰로 보인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본을 다 보면 사실은 저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보도 제목이 정말 한 3단계 정도 둔갑된 것 같아요. 그 보도 제목만 한번 또 말씀드리면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MBC가 만약에 그 정도 제목을 뽑아낸 게 악의적 의도였다면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종편 채널들의 그 헤드라인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제목만으로 다른 언론사와 다른 좀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기사 본문까지 좀 봐야 된다. 예, 그렇죠. 다른 종편들의 기사 내용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저는 사실 이 김만배 씨와 이 신학림 위원장의 이 금전 거래 1억 6,500만 원이 대체 왜 있었을까? 인터뷰 한 번 정도로 그 정도의 금액이 만약에 이게 거래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범죄가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전문을 보고 나서 아까 김영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기획된 느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의 거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뉴스타파의 저는 그 전문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뉴스타파는 나름 해명을 했어야겠죠. 근데 이 해명을 한 것이 오히려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신학림 위원장에게는 이게 혐의가 더 짙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국민들도 생각할 것 같아요. 1억 6,500만 원 인터뷰 한 번 때문에 근데 이 인터뷰 전문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런 뭔가 다 설계를 통한 내용들이 들어갔다면 그 정도 거래도 있었겠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검사도 못 만나오고 혼자 커피 타줘서 먹고 왔다라는 대화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윤석열이 커피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내용으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검찰이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야의 의견도 준비되어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 허위 보도는 대선 공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형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이 사건은 정, 경, 검, 은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MBC와 KBS, YTN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오늘 중으로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김만배의 인터뷰 보도는 대선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흘 전에 나왔던 이 인터뷰가 대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던 남북 정명학의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을 재확인해주는 수준이거든요. 마치 이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대선 판이 마치 바뀐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집권에 성공한 정당의 최고위원과 지도부들이 무슨 이렇게까지 저열하게 민주당 공작설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메시지가 초반에 좀 엇갈렸습니다. 대표적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는 틀린 게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뉴스타파 원본이 나왔는데 결국 짜깁기로 허위 보도인 것이 드러나자 그 주장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의 이 주장 같은 경우는 허위 보도의 성격은 있지만 민주당과의 연계는 없다라고 그 연계설에서 선을 그어주는 꼬리를 자르는 그런 반박이라 민주당 일각의 해명들이 조금은 다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